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페달링에서 BMC의 최상급 로드바이크 팀머신 R011 모델을 구매하신 입문으로 구매하신 김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김의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시계 매니아 분이셨는데 최근에 BMC의 최상급 로드바이크로 입문하시게 된 그 계기가 스토리가 재밌어서 제가 오늘 인터뷰를 요청을 드렸고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저희가 차근차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은님. 네. 그 자전거에 입문하게 된 그 계기가 좀 궁금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그 전에 그 어떤 이벤트 때문에 제가 네. 급히 준비해야 되는 이벤트 때문에 입문을 했어야 했는데 네. 제가 간단하게 얘기는 들었는데 네. 그 이벤트가 시계 브랜드의 행사였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시계 브랜드가 김희님께서 좋아하시는 브랜드 튜더 맞으실까요? 예, 맞습니다. 혹시 그 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근데 지금 이 행사가 네. 좀 약간 시크릿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아직은 구체적인 건 제가 네네. 공개는 할 수는 없지만 네네. 그래서 튜더라는 브랜드가 뭐다 사이클링을 후원을 하다 보니까 사이클링에 관한 이런 행사를 아마 처음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사실 저희도 최근에 한 달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한 달 좀 안 됐죠? 한 달 좀 안 됐고요. 그때 네. 투르드 프랑스 행사 때 이제 네. 튜더랑 같이 행사를 했었죠. 그때 튜더에서 왔었는데 사실 자전거를 좋아하면서 시계까지 같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네, 아. 저도 그래서 오셨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스토리라서. 전혀 쉽지 않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튜더라는 브랜드에서 초청을 받으셨고 그 행사 때문에 자전거 입문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 그 자전거를 전혀 안 타시다가 입문하시게 됐으면 어떤 자전거로 입문하셨는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중고로 구매한 알톤 자비스 자비스. 14D 그래블 자전거입니다. 그래블이에요? 예. 또 그래블은 또 사실 예. 일반적인 카테고리는 또 아니거든요. 사실 따지고 본다면요. 그쵸. 근데 그래블로 어떻게 입문을 또 하셨네요. 제가 유튜브나 이런 걸 많이 참고를 했는데 네네. 그래블 자전거가 아주 좋다. 아. 특히 이게 저처럼 이제 나이가 좀 된 사람들한테는 나이 얼마 안 되시고 그랬는데. 천천히 타기에는 그래블 자전거가 좋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저는 혹해서 그러니까 로드바이크나 MTB 사이에 있는 그래블 자전거를 구매를 하게 됐는데 타보니까 애매하네요. 근데 말씀하신 게 맞는 게 그 틀린 말은 아닌 게 저희도 고객분들이 오셔서 나는 뭐 우리 김희님께서 나이가 있어 보이진 않으시지만 난 자전거를 로드바이크는 좀 부담스럽고 조금 편하게 타고 싶은 자전거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그래블을 권해드리기는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막상 그래블로 자전거를 타시면 앞에 나보다 빨리 가는 로드라이더들이 있잖아요. 그걸 못 견디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쵸. 저도 그거 못 견디겠어요. 첫 라이딩 소감은 좀 어떠셨어요? 일단은 제가 그 자전거가 제가 중고로 구매를 한 거거든요. 네네. 중고로 구매했는데 네. 망가진 걸 구매를 했어요. 컨디션이 아주 안 좋은 거로. 정말요? 엄청 안 좋고 일단은 바퀴를 돌려보면 네. 안 돌아가요. 진짜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 중고니까. 중고니까 전문 지식도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타봤는데 엄청 자전거가 무거운 거예요. 운동은 되고 운동이 된대. 동네를 제가 돌아봤는데 이게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어느 정도 무겁냐면 사실 그럴 거면- 따릉이도 사실 제가 한번 타봤는데 그것도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따릉이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건 몰랐죠. 네, 그래서 이 타다가 이게 자전거가 맞나?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한번 제가 알톤 그 자전거 샵에 갔었어요. 갔더니 여러 가지 짚어주더라고요. 휜 것도 있고 여기 지금 디스크를 이렇게 잡고 있다고 하고 디스크도 휘어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런 네네.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수리하는 데만 거의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자전거 얼마에 구입하셨는데요? 제가 3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수리비에다가 30% 정도를 이제 쓰신 건데, 근데 중고 자전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럴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전문 지식이 없고 우리가 사실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깨끗한가, 기스 없나, 뭐 타보고 그 정도면 구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러다 보니까 이 나중에 정비 이슈가 있을 때 예상치 못했던 뭐 정비 이슈라든가 또는 크랙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아까 이제 자비스 타보셨을 때 약간 운동 무거우니까 약간 운동될 것 같다 하셨잖아요. 네네. 사실 그 정도 따릉이보다도 거의 비교될 수준으로 무겁게 느꼈으면요, 그건 운동이 아니라 노동입니다. 노동. 진짜 좀 엄청. 무릎에 이게 부담이 좀 되더라고요. 우리 아까 김은희께서 그러셨잖아요. 운동은 됐다고. 근데 사실 운동이 아니라 거의 노동이에요, 노동. 진짜 정말 억울할 수준으로 차이가 나니까. 근데 네. 그 자전거를 제가 수리를 하고 네네. 좀 빠르게 나가더라고요. 빠르게 나갔는데
빠르게 나가니까 좀 한강도 돌아보고 좀 맞아요. 많이 타봤어요. 많이 맞아요, 타봤는데 이게 운동은 되고 진짜 자전거가 좋아요. 사실 그 정도면. 충분히 좋죠.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더 달리고 싶은데 조금 더 경쾌하게 가고 싶은데 그게 안 나가더라고요.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네. 다른 분들이 엄청나게 빨리 아까 말씀하셨던 거? 네, 근데 그걸 제가 따라가 봤어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페달링을 하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분들보다 더 빨리 제가 엄청나게 막 돌려봤죠. 기어를 제일 무거운 데 놓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래서 제가 카페에도 글을 써보고 이게 정말 제 문제냐. 자전거가 원래 이렇게 힘든 스포츠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타시는 분들이 다 일반인인 선수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그게 뭔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뭔가 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왜냐면 축구도 많이 해봤고 태권도도 많이 해봤고 스포츠를 많이 해봤는데 아무리 내가 이게 자전거를 못 타보고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장비에 대한 어떤 의심을 좀 해봤죠. 아. 네. 그래서 김님 같은 경우는 상급 모델 한번 내가 경험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 그렇죠. 생각을 하신 거죠. 네, 근데 그러고 보니 그런 다음에 이제 시승을 좀 알아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시승해 주는 데가 사실 없죠. 뭐 여러 브랜드를 제가 봤어요. 네네. 캐니언 같은 경우에는 신사동에 가면 시승 센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추천을 해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딱히 시승에 관한 걸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그게 아마 노출 같은 게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 네. 그 이게 잠깐만 짧게 언급하고 가면 그 사실 자동차나 뭐 그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시승차를 어느 정도 이렇게 공급을 해주거나 아니면 좀 저렴한 가격에 딜러사에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자전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산업 구조 마진 구조가 이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승차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장에서 직접 매입을 해야 되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저기에 있는 거 매입한 거예요? 다 매입이에요. 진짜요? 네, 매입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근데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면 내가 2천만 원 정도 되는 자전거를 구매하고자 마음먹은 사람인데 사실 그 자전거를 갖다 놓은 샵도 거의 없어요. 아 많이 없죠. 그쵸? 근데 가서 직접 보고 싶은 거는 당연한 내 니즈가 있고 심지어 보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경험해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런 솔루션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 김은님만의 어떤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고객들이 갖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 이 페달링은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시승을 해보신 다음에 좀 소감은 어떠셨어요? 아 이게 자전거가 너무 갭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자비스랑? 예. 왜냐면 이게 원래 그만 차이가 많이 나니까 당연히 나는 건데 네. 제 상상 이상으로 많이 났어요. 예상했던 범위 넘어섰죠. 이거는 그냥 예상했던 범위를 넘어섰어요. 이게 거의 어느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아 어느 정도 뭐 경쾌하게 나갈 수 있겠구나. 근데 이게 자전거 지금까지 제가 자전거에 대한 어떤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맞아요. 네. 저도 그 자전거 처음 탈 때 좀 기억이 나는데 사실 자전거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맛있는 거 먹어봐야 어쨌든 그 음식이잖아요. 우리가 예상이 가능한데 자전거를 내가 처음 탔을 때 느꼈던 거는 와 자전거 진짜 재밌다. 왜냐면 예상했던 범위가 벗어나니까 페달을 밟는데 쭉쭉 나가주니까 어떤 그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럼요. 그쵸? 네. 맞아요. 원래 뭐 저도 입문했을 때 탔던 자전거에서 어쩌다가 이제 한번 시승해봤던 기한급 타보니까 입에서 웃음이 실금실금 나오더라고요. 이게. 가장 큰 어떤 이런 감각이 뭐냐면 어떤 느꼈던 게 제가 밟는 그 이상으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지금까지 탔던 자전거들이 전 밟는 그 이하로 나왔는데 그 자전거는 밟는 이상으로 나와주더라고요. 중간이 없네. 페이스가. 네. 그래서 제가 시승하고 나서 바로 구매를 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바로 맞아요. 저는 그 시승할 때 이미 결정했어요. 구매해야겠다. 이거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다. 예. 근데 저희는 사실 김희님께서 구매하러 오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촉이 있죠. 저희도 장사가 몇 년인데. 왜냐면 김은님께서 그 전날 일단 새벽에 블로그에 그 시승 문의를 남기셨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 이런 댓글 처음 받아봤는데 거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옛날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남기셨냐면 저 페달이 없는데 페달은 시승하기 전에 구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네네네. 일반적으로 시승할 때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페달을 구매한다는 거는 이분은 우리한테 안 사더라도 살 사람이다. 그 정도는 볼 수 있죠. 예리하십니다. 예리하죠. 네. 그 BMC 브랜드 좋아하시잖아요. 사랑하죠. 팀장님도 BMC R 시리즈를 타보셨죠? 시승해봤죠. 팀장님이 느끼신 BMC R 모델의 특징은 좀 어떠한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김희님 같은 경우에도 포뮬러 1 혹시 좋아하시나요? 예, 좋아하죠. 좋아하시죠. 근데 이게 또 얘랑 또 연관이 있는 게 사실 팀머신 R을 개발할 때 이제 F1 이제 레이싱 팀 중 하나인 레드불 오라클 레드불 F1 팀과 함께 만든 자전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향이 짙어요. F1만큼이나 자전거도 공기역학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디테일적인 요소들이 여기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DNA가 여기 많이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일반적인 에어로바이크랑 다르게 정말 타보면은
달라요. 다르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르다는 게 일단 빠르고 빠른 것도 빠른 거고요. 편안함은 좀 어떤가요? 편안함도 사실 이런 에어로 스타일, 세미 에어로라고도 하는데 이런 형태의 자전거들이 사실 승차감이 좋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쵸. 승차감이 저는 손가락 안에 뽑을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편에 속하지 않나. 사실 그 전문가적인 입장이신 거고 그렇죠. 김민님께서도 그 빠르다는 건 느끼셨고 네. 그 부드럽고 편안함 같은 경우도 직접 좀 체감을 하셨나요? 시승했던 모델은 확실히 편합니다. 많이. 편해요? 엄청 편하고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좋은 자전거를 타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신세계였어요. 엄청 편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자전거를 구매하게 된 계기가 아까도 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때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 자전거가 편할 거다. 네.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걸 들었어요. 믿고 바로 질러버렸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 김민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승 소감 엄청 빠르고 빠르다는 거는 다들 이해를 어느 정도 하실 거예요. 근데 편안하다는 게 자전거에 쇼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서스펜션이 네. 있는 것도 아니고 아 뭐가 편안하다는 거지? 못 느끼실 수 있는데 정말 이 느낌은 우리 타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타보지 않으면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이걸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민님께서 좀 김민님과 비슷하신 유형의 같은 입문자분들께 네. 좀 하고 싶으신 조언이나 네. 뭐 그런 말씀 있으실까요? 좋은 자전거를 타보니까 네. 재밌어요. 일단 자전거 타는 게 재밌고요. 그 재미라는 게 훨씬 그냥 자전거가 갖다 주는 재미보다 훨씬 큰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입문인데 좋은 자전거를 타는 이유는 처음부터 그 재미를 끝까지 느끼고 싶어요. 시간 낭비를 하기 싫어요. 이해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더 입문자한테는 좋은 자전거를 바로 한 방에 사버리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 자전거 샵들이 많아요. 네. 제가 구매하기 전에 네. 정말 많이 알아봤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친절하고 그리고 초보자들한테 가장 많이 알려주는 그런 매장으로 제가 사실 골라서 구매를 한 거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구매를 함으로 인해서 구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 뒤로 계속 매장과의 어떤 관계 구매는 이런 시작이죠. 게 예, 그렇죠.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이 포인트에서 저희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자전거 매장의 기능이 판매 중심이었다면 저희는 관계를 맺는 판매는 사실 저희가 관계를 맺은 첫 번째 단계고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 김희님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팀원들, 우리 자전거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좀 같이 재밌게 우리 김희님이 계속 자전거 타실 수 있게 저희가 좀 서포트하는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